안녕하세요. 1학년 D반 한윤아입니다. 저는 효율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원리 및 실제 5번째 주제인 신체고통 호소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고통은 피부, 근육, 뼈 등 신체의 일부에 생기는 손상으로 인해 느끼는 감각적, 정서적 경험을 말합니다. 신체 고통은 다양한 신체 질환이 있을 경우에 동반됩니다. 또 신체 질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 우울, 공포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신체 통증에 대한 지각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힐링 닥터 사공정규 TV라는 채널에서 우울증과 신체적 고통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증 환자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 약 69%가 기분의 증상이 아닌 몸, 어깨, 근육통 등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또 신체의 피로감의 질병은 우울증이며 이로써 우울증과 통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단히 진찰하면 단순한 두통이라고 결론 내리겠지만 이 환자를 정확히 추적해보면 우울증을 확진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함과 신체 통증이 관련이 있는 원인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가 감소하면 기분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던 신체적 감각과 통증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도 신체 고통 호소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 지지사원, 경험 등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며 고유한 방식으로 통증에 대한 지각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체 고통 호소 대상자의 의사소통 원리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입이 10쪽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20세의 여대생 경란이고요. 신체 고통은 생리통을 겪고 있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의 문화, 경험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란이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경란이는 1년 전에 어머니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죠. 네, 그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경란이가 생리통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의 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증상, 질병과 치료에 대해 해석하고 전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러니까 저의 관점이 아니라 경란이의 관점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면담자는 신체 고통을 호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통증에 대해 이해하고 중립적 태도로 기질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체 고통을 호소하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적극적 경청과 공감이 기본이다. 경란이가 자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 정말 아프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5번째, 대상자의 반복되는 증상 호소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경란이가 저에게 아, 나 정말 아파 이런 식의 증상 호소를 충분히 제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경란이와 저의 램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번째, 대상자가 표현하는 신체 고통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지 않는다. 아파가지고 저한테 나 배가 너무 아파 이러는데 제가 경란이한테 그게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최소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7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하고 관심과 이해를 전달한다. 8번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입에 10쪽의 예시가 나온 것처럼 평소 아플 때 어떻게 했어? 라는 식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경란이가 아, 나 평소에 어떻게 했었지? 라는 식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9번째, 면담자는 대상자의 신체 언어와 동작 또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10번째, 대상자가 평소 적용했던 효율적인 통증 대처 방식을 탐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예시에 나온 거는 경란이는 평소에 진통제를 먹어서 대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통제를 먹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체 질환 치료를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격려한다. 예시에 나와 있는 경란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다리 다친 분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면 재활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면 언젠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야 합니다. 12번째, 통증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전략인 심호흡, 근육이완법, 명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지 자원을 함께 탐색하고 연계한다. 안녕하세요. 신체 고통 호소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의사소통 활용의 실제에 대해 발표할 문지입니다. 신체 고통 호소 대상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0세 여대생인 경란이가 생리통을 호소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면담자와 대상자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자궁근종이라는 질환은 골반 내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주기적 통증인 속발성 생리통 중 하나로 자궁 근육세포에서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징은 일반 생리통보다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타나며 하복부와 골반을 압박하는 통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자는 생리통을 호소하는 경란이에게 무슨 일이냐며 묻습니다. 면담자는 개방된 자세로 어디가 아프냐며 대상자의 상황을 묻습니다. 대상자는 신체적 고통이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답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경청과 존중입니다. 면담자는 대상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생리통으로 배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음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상태를 안 면담자에게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내용 반영입니다. 면담자는 이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냐고 되묻습니다. 대상자는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재진술입니다. 면담자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걱정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대상자는 생리통이 아닌 더 심한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어머니가 자궁근종으로 수술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느낌 반영입니다. 면담자는 대상자에게 지금 많이 불안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자는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며 본인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명료하기입니다. 면담자는 본인도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하다가 어머니께 말하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괜찮았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자는 걱정이 되지만 부끄러워서 산부인과를 혼자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자기 노출입니다. 면담자는 대상자의 말에 공감하며 같이 산부인과에 가주겠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안심하며 그래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면담자는 대상자에게 배가 아팠을 때 평소에 사용하는 통증 감소 방법이 있냐며 질문합니다. 대상자는 아플 때 진통제를 먹었다고 답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개방적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담자는 배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거나 태아 제세를 취하는 등 다른 방법들을 해보자고 권합니다. 대상자는 말을 듣고 그 방법들을 따라하며 나아졌다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때 사용된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은 정보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